제3주차 동영상 강의 제3강 교재 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영 활동의 중요 원칙. 경영의 본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입하는 생산 요소, 우리가 인풋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투입하는 생산 요소, 인풋을 최소화하고 산출물, 아웃풋, 다시 말하면 매출액이나 수익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산출물을 최대화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영의 본질이고 기업 경영의 제1목표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 요소의 최소화 그리고 산출물의 최대화, 이 말은요, 경제학에서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원칙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한다 하는 것은 또 경제학의 원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기업은 이러한 경영 목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의 두 가지 핵심 요인 또는 핵심 요소를 목표, 골과 사람, people로 선택했습니다. 목표 지향, goal orientation, 그리고 사람 지향, people orientation을 경영 관리 과정에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 지향, goal orientation.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 관리는 바로 본인의 건강 관리가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시간 관리. 하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무형자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와 세계화 시대의 자산입니다.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는가 하는 거, 시간 관리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적 자산의 관리입니다. 인적 자산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시대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적 자산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재산 관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너무 또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계 분야를 공부한 학생들은 우리 회계를 활용해서 자기의 재테크 관리도 잘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지간 여러분들은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만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다. 기업 경영의 출발점은 기업이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설정.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서는 안 되겠죠. 자기의 능력과 자원과 환경을 잘 생각해서 자기의 꿈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 활용, 집중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출발점은 그 다음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 기업의 목표는 투자 이익률 ROI라고 얘기했다, 그죠? 또는 소비자의 가치 등으로 소비자를 위한 가치 등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나아가 이들 목표는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목표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없다,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막연한 목표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경영자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이나 또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죠? 조화롭게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다. 그리고 경영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쥐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자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효율적인 통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화롭게 잠재력을 끌어내고 여러분 참고로 이 글로벌 시대에 그런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지원자에게 당신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또 어느 전공을 했습니까?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하는 기업들은 이미 망해가는 회사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와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재를 본다는 얘기죠. 지금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서울의 S대나 부산의 S대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떻게 되며 그 잠재력을 최대한 조화롭게 우리 기업의 경영 조직을 통해서 발휘를 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고 그 인재를 채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지난 시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숲을 보고 엄니 딱 깨물고 열심히 하면 10년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구할 수가 있는 시대가 이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경영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목표가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달성되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기업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율적으로 달성되는지는 수시로 측정해야 됩니다. 내년도 기업의 매출 목표가 100억인데 내년 12월 중순에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80억밖에 되지 않았다. 8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20%를 15일간이라는 보름 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고 측정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고 해 나가야지만이 경영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회계 정보 보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만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6개월 단위, 반기별로 혹은 분기별, 3개월 단위로 또 때로는 월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 지향, people orientation. 사람 지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앞에 언급되었던 그림 1-1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 경영 활동은 인풋이라는 기업의 경영 자원을 투입해서 아웃풋, 산출물, 성과, 퍼포먼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수익 또는 기업의 매출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봐야 될 것이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이 기업이 투입하는 자원에는 크게 나누어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이 마카펜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카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원료라는 그런 원재료를 투입해서 사출기라는 물적 자원, 기계 장치를 활용해서 마카펜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적 자원인 플라스틱 원재료를 마카펜 하나 만드는 데 100g이 투입된다 라고 했을 때 100g의 원재료를 투입하면은 그 마카펜에 만들어진 그 제품은 플라스틱 원재료가 120g으로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0.1%든 1%든 2%든 로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인풋된 자원이 100이라고 그러면 기업은 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 이상의 어떤 성과, 퍼포먼스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인풋이 100이고 아웃풋이 120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익 20은 기업의 이윤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풋 자원 100을 가지고 아웃풋 120을 산출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적 자원인 플라스틱 원재료는 100이 12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자기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때문에 요즘 현재 기업들은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재 경영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에 소속된 사람, 조직 구성원들입니다. 그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설비, 원재료 같은 모든 물적 자원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루어진다, 운영된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인 사람, 즉 인적 자원은 경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현대 기업들은 인재 경영, 인적 자원, 조직 구성원들을 중시하는 그런 인재 경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아무리 IT가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의 첫 출발점과 마지막 종점은 바로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다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경영자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되는 기업 문화 또는 긍정적인 태도 유지 또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얘기하는 거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영 활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경영자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영자는 또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헌하였다면 당연히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특별 보상 휴가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기업의 구성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은 기업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중요한 경제 통제의 수단으로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 경영 활동과 관리 회계. 자, 우리 PPT 파일은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경영 활동과 관리 회계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경영 관리 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모형은 그림 1-3과 같이 계획, 실시, 통제 과정을
연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기업 경영 관리는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실시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보완점들을 수시로 컨트롤링,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관리 일반 모형은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계속 피드백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영관리의 일반적인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 교재 자 12페이지 맨 아래 문단 경영자는 이와 같은 경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이러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리회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경영관리 과정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하고 이 관련성을 그림 1-4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페이지에 그림 1-4 경영관리 과정과 관리회계의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관리 과정은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통제하는 순환 과정이 바로 경영관리 과정이라고 얘기했고 관리회계가 이 순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경영계획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목표 설정, 예를 들면 내년도 목표 매출액은 얼마, 내년도 목표 이익은 얼마, 또 내년도 우리 기업, 우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로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 설정에 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리 회계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 다음 경영 관리 과정의 실시 do 과정에서는 실적을 짓게 합니다. 실적을 짓게 해서 역사적 회계 정보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재무회계를 작성한다든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원가 계산. 이 원가 계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역사적 원가 계산 방법이 있고 또는 미래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원가 관리 분야입니다. 원가 관리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한다. 그리고 통제법원에서는 예산과 실적, 목표와 중간 과정마다 어떤 차이를 분석해서 책임 중심점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책임 중심점이란 것은 각 부서별 또는 책임자 및 구성원별로 어떤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관리 과정과 관리회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1. 경영관리 과정에서 계획, 플래닝이란 것은 기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경영관리 과정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매출액, 이익,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된 그런 경영 목표로 나타내고 조직의 부문별 계획을 예산 편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더욱 세분화해서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영관리 과정에서 실시, doing이란 것은 경영계획에 따라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리회계는 구체적인 지표로 수치화된 그런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집행과 기업 활동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실적을 짓게 한다. 여기서 계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또 실적을 짓게 한다는 것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적 집계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요약된 회계 보고서로 나타난다. 세 번째, 경영관리 과정에서 통제, 컨트롤링은 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활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올해 경영 목표 중에서 목표 매출액은 100억인데 12월 중순 15일쯤 되어서 목표 매출액의 80%인 80억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나머지 보름 동안에 목표 매출액의 20%인 20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수시로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면서 목표 또는 계획에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관리에게는 경영관리 과정의 통제 기능에 대해서 예상과 실적 차이를 분석하고 경영관리의 책임에 따른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관리 과정과 관리에게는 모두 계획, 집행, 통제라는 경영활동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순환 과정으로서 상호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 경영활동의 순환 과정에 대하여 관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실적 집계, 성과 평가라는 활동은 경영관리 기능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회계 정보 분야가 바로 관리 회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두 번째 관리 회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PPT 파일을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 제8장 보면은 관리 회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재무 회계와 세무 회계 전통적인 중요성과 발전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재무 회계와 세무 회계의 특성은 역사적 기록 중심의 회계라는 특성이 있죠. 지금까지의 불과 얼마 전까지의 회계는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재무 회계와 세무 회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의 특성 때문에 관리 회계에 대해서 관리 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관리 회계 분야는 다양하게 많은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전통적인 중요성과 발전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재무회계 외부 보고 목적과 정부의 재원 확보, 정부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무회계. 다음 회계 원칙과 세법에 따른 정보 생산의 의무 원 이어 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그 회사에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위치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정보 제공. 그 기업이 재무적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하는 부분. 다음에 다양한 이용자의 회계 정보를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 관리회계 이런 부분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시 시스템 같은 거 활용하면 다 무료로 그 기업에 적어도 상장 기업의 재무 정보는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관리회계의 중요성 그리고 인식과 발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을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국경 없는 노보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특성을 꼽으라 그러면 시간과 스피드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 중심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가면 갈수록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 특성 때문에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특성 때문에 원가 구조의 변화가 심하고 또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조직 통제와 평가를 위한 경영관리 수단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때문에 전략적 경영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개념과 기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경영 성과의 평가를 위한 비재무적인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재무회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관리회계는 중요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소비 심리의 어떤 변화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관리회계 발전의 한계는 기본적인 속성은 기업의 내부 정보이고 특정 기업의 고유한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나 관리회계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많이 미비되어 있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ERP 시스템 같은 거 하나 구축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인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다음에 내가 오프라인 시간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서 정보와 관리 기법의 비공개성, 각 기업마다 이 관리회계 분야는 기업의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 기법 또는 관리회계 이런 부분이 발전이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교재 15페이지 경영 변화의 변화와 전략적 관리 회계.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환경은 세계와 정부와에 따른 무한 경쟁으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은 국경을 초월한 시장 경쟁으로 당연히 수용해야 되며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의 가치 평가는 물론이고 경쟁 기업이나 경쟁 제품에 정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이익의 창출과 장기적인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제품 생산 형태는 고객의 다양한 가치관,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고객의 욕구, 고객의 니즈는 가면 갈수록 다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가치관과 기호가 따르기 마련이고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환되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제품 수기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고객의 니즈, 욕구를 즉시에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자율 경영 체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바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회계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 관리의 효율적 수단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현행 관리회계는 제품 생산 과정의 능률에 대한 평가 시스템에서 기업 전체의 전략에 초점을 둔 성과 평가 시스템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원가 정보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관리회계 시스템을 고객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보는 그런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 중심의 시대라 그러면 지금 세계화 정부화 시대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죠. 그런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 환경의 변화는 원가, 품질, 시간, 서비스에 관해서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관리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관리 회계는 기업 내부의 회계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외부의 경영 환경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경영자에게 즉각, 적시성 또는 적합성을 갖춰서 제공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략은 기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기업의 능력을 적절하게 대응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전략을 위한 경영관리 시스템으로서 전략적 관리 회계, 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이라고 하죠. 전략 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내부 정보, 목표 이익 창출을 위한 원가 기획 같은 거, 그리고 비재무적 정보와 외부의 경영 환경 정보, 예를 들면 소비 심리의 변화, 또는 유가의 변화 추이, 또는 경제 성장률의 예측,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외부의 경영 환경 정보를 강조해서 경쟁 요인을 고려한 원가 관리나 성과 측정, 제품 시장, 기업 전략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회계 기법으로는 원가 기획, 다시 말하면 목표 원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표 원가 계산,
제품 수명 주기 원가 계산. 가면 갈수록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진다라고 얘기했죠. 옛날에는 자동차 새로운 모델은 5년 정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 2번 정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가면 갈수록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품질 역량과 품질 원가 계산. 자, 무조건 고품질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격, 판매 가격 내에서 품질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기화 방식 JIT, Just in Time이라고 합니다. 이 동기화 방식도 여러분들 반드시 리포트로 해야 됩니다. 용어 해설에서. 그리고 활동 기준 관리 ABM, Activity Based Management, 이것도 용어 해설로 리포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성과표 BSC, Balanced Scorecard, 이런 것도 용어 해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관리 회계의 전략적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관리 회계는 경영 관리 과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영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과 동시에 신속한, 이 정보화 시대는 스피드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는 시장 경쟁과 차별화 요인에 의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기업 경영 활동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또한 경영자의 중요한 스텝, 참모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회계가 의사결정의 집행에 관계하는 라인 기능을 포함하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관리회계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관리회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경영관리와 관리회계의 기능에 따라 통합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재의 제1장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3주차 리포트가 여러분들 우리 사이버대학 과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마치면 반드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야 되지만 우리 과제는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지만이 우리 이 원격 강의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할 여러분들의 리포트는요, 별도로 하고 있는 파일을 우리 그때그때 우리가 과제실에 올리기도 하지만 전체 파일은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파일을 내가 언젠가 기일과 사이트를